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조금 이제 개장 초 세 자릿수에서 이제 두 자리로 낙폭은 줄이고 있는데 오늘 상황 지금 한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고 그러니까 딱 지금 상승하는 섹터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땅 갖고 있는 회사들. 글쎄, 땅 갖고 있는 회사들. 고속터미널 쪽 이제 다시 개발한다라고 하니까 오늘도 삼표 시멘트도 오늘도 움직이나요? 지금 삼표 시멘트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않고 그래요. 뭐 동양고속이라든지 뭐 금호건설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은 이거 말고 고속터미널 말고 서울에 땅 갖고 있는데 어디야? 이걸 계속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경방 또 타임스퀘어를 갖고 있다 보니까 타임스퀘어에 대한 재가치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삼표 시멘트도 저기 성수동에 공장 하나 있습니다. 가보시면 되게 노후된 공장이 있는데 요즘 성수동 땅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삼표 시멘트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다. 그러게요. 오늘은 시장이 땅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며칠 전부터 삼표 시멘트가 좀 급등하길래 왜 이렇게 올라가나 했더니 성수동에 공장이 있어요. 성수동에. 거기. 네, 엄청 크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만약에 재개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재가치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오늘 또 가는 섹터 중에 하나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 로봇. 네, 뭐 지금 휴림 로보티시라든지 SPG, 그러니까 감속기 만드는 회사 계속적으로 오늘 또 신고가 찍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로봇은 계속적으로 뭐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산업 보고서를 좀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봇 쪽으로. 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게 좀 진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SP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연도도 아마 보고서를 한번 작성했을 거예요. 네. 작년에도 그렇고 이때 저희가 실제로 탐방 갔다 왔거든요. 여기가 송도 인천 쪽에 공장이 있는데 그 남동공단인가 그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탐방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그때는 사실 이게 부각을 받지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뭐 로봇 관련 섹터가 워낙 잘 가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오랜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소식인데 이제 할로자임이 머크에서 이제 알테오젠한테도 제조 공장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증명을 해서 너네가 못 팔게 만들어야 되는 전략인데, 근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알루로나제랑 할로자임 그 지금 알테오젠의 SG 제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르거든요. 기전이 다른데, 그러니까 자꾸 할로자임은 내 밥그릇이니까 너네 들어오지 마라는 거죠. 내 밥그릇이니까 계속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IPR 같은 경우는 이게 특허심판원에 그 무효심판 청구를 하는 건데 이게 IPR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IPR은 뭐냐면 제3자가 특정 특허에 대해서 문헌만으로 무효를 주장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러면 문헌만으로 이거를 증명을 해놔야 되는 건데 이게 증거 기준이 되게 엄격해요. 그럼 니네가 피해본 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입 장벽도 높고 승소 난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이 실제로 IPR을 걸었지만 실제 무효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지금 일단 그 독일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돼가지고 지금 빠지고 나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알테오젠 입장에서도 이거 보도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미 뭐 예상했던 공격이고 지금 미국 쪽에서 현지 법인인 그 법무법인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제조 특허랑 ALT B4 같은 경우 물질이라는 특허는 별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의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내 밥그릇이니까 너 계속 견제해줄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거고 오늘 반등은 의미 있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네요.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독일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퍼센트는 확률은
40%에서 70%입니다. 생각보다 높네요. 엄청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쪽은 한 10%에서 20% 정도고 우리나라랑 일본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독일은 일단은 가처분 인용을 해주는 경향들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송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들에서는 FDA에서는 사실 이거를 되게 까다롭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가 피해본 게 뭐고 네가 피해본 거를 입증해야 되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히알루로나제랑 알테오젠의 SC 제형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도 200일선이 통하네요. 그동안 계속 흘러내리다가 지난 금요일 날 200일선까지 밀리니까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네.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이. 예. 야, 근데 여기도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네. 재무제표 이렇게 한번 보고 하다 보면은. 근데 재무제표를 보는 게 사실 지금은 의미가 없기는 의미가 하죠. 없는 것이 네. 섹터긴 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SG 제형으로 어쨌든 기술 수출을 하고 나서 이제 마일스톤하고 그다음에 선급금 업프론트 받고 나서 마일스톤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잘 팔리면 팔릴수록 그러니까. 머크에서 그러면은 지금 24년도 보시면은 영업이 254억이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 알테오젠 보시면은 갑자기 한 4배 뛰거든요. 영업이익이. 네, 1,0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성장성은 더 열려 있잖아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무제표를 보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바이오 기업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요? 한번 업프론트 맞아. 받고 나서 예. 그 마일스톤을 쭉쭉쭉쭉 받고 그다음에 그 로열티를 받게 되면은 사실 영업이익은 그냥 돌리는 건 순식간이긴 하거든요. 비슷한 게 또 뭐냐면 ABL 바이오가 있죠. 예. 네, 그런 예.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투자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이 부분들은. 삼천당 제약은 그 뭐였죠? 기본적으로. 에스페스라고 경구용이 있습니다. 경구용?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삼천당 제약도 그 에스페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동안에 IR 그 증여를 했다가 이제 IR을 시작한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치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뭐 IR에 대한 내용은 나온 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삼천당이 그 동안에 IR을 안 했었는데 이제 시작하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곳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예. 그렇죠. 오늘 네. 날씨가 좀 그렇죠. 네. 예. 오늘은 저희가 쿠콘이라는 기업을 좀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네. 쿠콘은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본업도 잘하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에서 하나 간담회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간담회가 있기는 네. 한데 본업도 잘하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낼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본업은 뭐냐면 외부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을 정제를 합니다. 그럼 API로 제공하는 데이터 형태 플랫폼을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데이터가 필요해라고 하면은 야 쿠콘 너네는 그 API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카카오페이면 우리 데이터에 너네 거 맞춰가지고 대출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자라고 하는 형식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73억의 영업이익이 47.9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적 실적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조금은 사업구조 개편 영향으로 소폭 감소를 했는데 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OPM 같은 경우는 한 27%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가 22.3%였거든요. 근데 27%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문별로 좀 보시면은 데이터 부분 매출액이 85.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6억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그 분석을 해봤는데 대출에 대한 게 많이 막혔잖아요. 지금 원래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네. 원래 대출을 많이 받고 데이터를 많이 써야지 쿠콘한테는 이게 그 매출로 많이 잡히는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대출 비교 서비스 트래픽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서류 자동화 솔루션 수요가 기존 은행에서 네. 이제 보험하고 증권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상쇄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형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한 31%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수익성 측면에서 여전히 좀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또 뭐냐면 페이먼츠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제 솔루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저수익 사업 조정에서 이제 고수익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원래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6.9%에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지금 24.4%로 대폭 개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간편 결제 서비스랑 그다음에 코어 AT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 요즘에 옛날에는 카드를 그냥 넣어가지고 얼마 뽑으시겠어요라고 하면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현금 카드 갖고 네, 보통 네. 예식장 주변에 그러죠. 네, ATM기에서 네, 카드 넣어가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모바일용 ATM이 되게 많습니다. 네. 소장님이 뭐 사용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매번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사람 아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벌써 쉽게 내 눈빛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구만. 근데 그래. 예. 요즘에는 그 모바일용 QR을 찍으면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모르실까 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그 편의점 ATM도 카카오뱅크로 뽑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나. 그래서 현금을 충분히 카드 없이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대형 고객사들이 이제 거래가 급증하면서 실적 성장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보시자면은 이제 유니온페이랑 위챗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페이 서비스 런칭에 따른 신규 매출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보고서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들은 뭐냐면 이제 핵심 성장은 글로벌페이랑 스테이블코인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글로벌페이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서울페이랑 QR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서울에 보시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글로벌페이는 이제 유니온페이랑 위챗페이 연동해가지고 지금 서울페이 QR이랑 ATM 출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금 쓸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외국인들은 이거 카드가 안 맞잖아요. 글쎄요. 뭐 하나는 우리은행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QR로 갔다가 우리나라 원화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좀 편하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3년 내 방한 외국인 결제 시장에 한 3%에서 4%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만약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법안 통과 시에 즉각적인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쿠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완료하려는 전략이 진행 중이고, 예. 그다음에 쿠콘의 인프라가 뭐였냐면 지금 QR 가맹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ATM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쉽게 연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외국인 구성 방안율을 보면은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0%고요. 일본이 20%고 미국이 8% 순입니다. 근데 동남아시아 관광객 전체 포함해서 그 전체 아시아 관광객 비중이 우리나라의 몇 % 정도냐면 한 70에서 80%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남아에서랑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우리 중국 가거나 동남아 가보시면 우리도 굉장히 편한 게 동남아나 중국은 요즘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안 합니다. 그러면. QR로 결제를 네. 합니다. 아하. 그래서 알리페이가 상당히 중국에서는 잘 활용화가 되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쿠콘의 QR 가맹점하고 ATM 인프라를 갖추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에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 결제 시장이 지금 한 30조 원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33%에서 4%라고 하면은 결제 거래액의 한 1조 원 정도를 쿠콘이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스테이블코인 순항하고 있다. 그다음에 본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산업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를 네네. 많이 발간을 했는데, 네. 그 반도체를 하다가 다시 비만 치료제 미립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썼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는 미립구 3사는 모두 다 저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3사가 어디죠? 펩트론, G2G바이오, 인벤티지랩입니다. 네, 주주분들끼리는 사실 별로 사이가 안 좋으세요. 네. 주주분들. 각 이제 각 회사 주주분들. 네, 다 3사 잘 됐으면 좋겠고. 펩트론,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네. 네, 제가 주주분들 네. 생각하니까. 네.
물이 타시나 보다. 네, 저희가 3, 4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립구에 대해서 산업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에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뭐 체중 감량 효과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주변에 사용하신 분들 보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시장의 관심은 이제 얼마나 잘 빠지느냐 보다는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이걸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복약 순응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인데 그러니까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지금 주 1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주 1회. 그래서 주 1회 투여라는 복약 패턴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는 거의 이제 평생 사용해야 되는 약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 주변에서도 마운자로나 위고비 맞으시고 나서 일정 부분 기간 지나고 나서 이게 위 배출 지연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배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음식물이 계속 좀 있다 보니까 아, 배부른데? 아, 점심 12시에 먹고 아, 6시 원래 배고픈데 배출 지연이 되다 보니까 6시까지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조금만 먹자. 그래서 살이 계속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또 위도 줄어들고. 네. 예. 근데 이게 비만 치료제는 평생 맞아야 되는 약물인 게 저 주변에도 맞다가 안 맞으신 분들 보면은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요가 상당히 빨리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 비만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 사용해야 되는 약물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매주 스스로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는 이게 복약 선용도가 사실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왜냐면 주 1회씩 글쎄, 바늘을 글쎄. 내 몸에다가 꽂아야 되는 건데. 내 몸에 스스로가 네, 네. 중도 이탈률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왜냐면 주 1회 맞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목받는 게 뭐냐면 미립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약물에다가 그 미립구를 감싸게 되면 천천히 이제 혈중에서 천천히 방출시키는 거죠. 그럼 약효가 쭉 Cmax까지 올라왔다가 천천히 줄어듭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갔다가 바로 쭉쭉쭉쭉 떨어지는 모습들은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 체내에서 약물이 한 번에 좀 방출이 되는 거죠. 근데 미립구로 감싸고 있다 보면은 이 혈중에서 천천히 녹다 보니까 한 뭐 구멍 몇 개 뚫리면서 이제 천천히 1개월 동안 방출이 되는 건데 그럼 Cmax가 쭉 닿고 나서 천천히 이렇게 완만하게 그립니다. 네. 그래프가. 예. 그래서 우리가 PK 그래프를 보시면 네. 약동학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미립구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는 완만하게 그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여 주기를 미립구는 월 1에서 많게는 3개월, 6개월까지 갈 수 있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립구는 이 API를 잘 포장해가지고 이 마운자로 안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내에서 고분자가 서서히 분해되면서 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미립구 기반 제형이 오래전부터 사실 있었던 기술이긴 해요. 네. 예, 있었던 기술인데 최근에 각광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치매로도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G2G 바이오라든지 인벤티지 펩트론 다 치매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치매 환자들은 내가 매일 하나씩 먹으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까먹고 안 먹고 왔거든요. 뭐를요? 뭐를? 탈모 치료. 네. 지금 너무 TMI 네. 아니에요. 아니, 프로페시아를 네, 드세요. 프로페시아를 못 먹고 왔거든요. 저도 오늘 까먹고. 무슨 탈모 치료? 그러니까 나진 않아도 유지는 해야 되다 보니까. 소장님은 걱정 안 해도 네, 소장님 되잖아요. 안 드셔도 됩니다. 이 머리가 어때서 탈모 치료제를 먹어요? 아니, 좀 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인 거죠. 그래요? 저도 지금 까먹었어요. 생각해 머리숱 보니까. 보자. 네, 저도 까먹었는데 치매 환자들은 더 심하잖아요. 그럴 수 이게. 있죠, 예. 그래서 이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챙기는 게 훨씬 더 복약 승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미립구 기반 장기제식형 주사제는 몸속에서 천천히 녹고 내부에 둔 약물을 일정한 속도로 방출시키다 보니까 환자 복약 승동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mRNA라든지 아니면 펩타이드는 체내에서 너무 쉽게 파괴됩니다. 물에 너무 빨리 녹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미립구들은 이걸 보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보자면, 네, 지금 이 기술을 이제 2세대까지, 3세대까지 갈 수 있는 건데, 1세대는 이제 화학적 변형은 약물의 분자 크기를 키워가지고 신장 배설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주 1회 투여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2세대 기술은 지금 생분해성 고분자 구슬에다가 약물을 봉입합니다. 지금 있는 미립구인 거죠. 그래서 월 1회에서 최대 6개월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립구가 왜 빅파마가 필요할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품질에 대한 균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균일성, 품질 네. 균일성. 네, 미리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공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 같아요. 불량이 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공이 다 똑같아야 예, 되는데 예. 진짜 이게 공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정말 작은 글쎄. 수백 마이크로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공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예. 이게 균일도가 없다 보면은 FDA에서는 이거 일정 부분 이상 초과시켜 버리면 이거 허가 안 내줍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다 비슷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는 이 미리꾸 전문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제형 변경 결국에는 위고비 마흔자로도 시간이 지나면 특허 이슈가 있잖아요. 특허 물질 만료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다 난입해가지고 만든다. 그럼 싸게 들어온다. 그럼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장 정말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너네 주 1회 하지? 바이오시밀러? 야, 우린 월 1회 하는데? 우린 그 6개월에 한 번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시장에 대한 캐파를 주 1회가 아니고 이쪽으로 환자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그다음에 후발주자들은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이자나 암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미리꾸 기반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하고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저희가 3사를 다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2G 바이오를 이제 내일 또 탐방을 가거든요. 그래서 G2G 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의 강력한 해자는 결국에는 실험실 단계에서 이게 고전이 됩니다. 원래 실험실 단계에서는 미리꾸가 잘 만들어지는데 이게 대량 생산 단계에서 되면은 품질의 균일성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강력한 해자는 뭐냐면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이게 미세유체라고 하는 건데 이 기술을 대량 생산을 실현했다라는 점이고요. 이 미세유체 방식은 입자는 균일하지만 이 스포이드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을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려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방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 속도가 느려가지고 상업화가 조금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펩트론은 뭐냐면 분무건조 방식이잖아요. 분무기를 쫙 뿌립니다. 그러면은 생산 속도가 훨씬 빠른 거는 있습니다. 근데 G2G 바이오는 그 생산 속도는 지금 실험실 단계에서 대량 생산까지 연결이 됐다. 그래서 90% 이상의 높은 약물 봉입률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미리꾸 대량 생산이라는 기술적 진입 장벽을 좀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이노램플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특정 약물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다 미리꾸는 GLP-1만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모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저도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 1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치매 치료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체 그 GLP-1뿐만 아니라 다른 적응증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가 낮은 동물 의약품 시장도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G2G 바이오랑 그 파트너십 맺은 데는 저희가 추측하는 곳은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미국에 있는 동물 의약품 회사이기는 한데 네, 인체 의약품보다 매출을 빠르게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동물 의약품 시장은 그 보험의 규제가 또 없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고양이도 GLP-1을 먹는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 고양이들. 그래요? 네. 관절에 안 좋으니까 네, 안 비만 좋으니까. 예방해야죠. 네, 그런 부분들도 동물의약품 시장에서는 빠르게 그 고양이들 살찐 고양이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료를 덜 줘야지 그걸 갖다가 디립다 먹이고 또 약을 준다고. 네. 근데 또 이제 잘 먹으면 귀여우니까 잘 먹으면 주고 싶죠. 귀여우니까. 네. 그래서 귀여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인체의약품보다 빠르게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 또 동물의약품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저기 한수께서 말씀하신 그 3사 펩트론, G2G 바이오하고 인벤티지랩 3사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하고 네. 서로 주주간에는 별로 사이는 안 좋습니다. 이 얘기에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 세 회사가 그러면은 어디 한 군데가 치고 나가면 다른 데가 도태되거나 뭐 그런 시장이에요, 이 바닥이? 그거는 아니라고 그건 생각해요.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적응증이 물론 비만 치료제로 이게 눈이 쏠려 있는 건 있지만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브노 하고 있고 일라이릴리 하고 있고 화이자 요즘에 어때요? 공격적이잖아요. 네. 메세라 인수하고 네. 지금 중국의 야이오파마랑 또 그 비펩타이드 또 저분자 물질 계약 맺었고 그래서 일동제약도 지난주에 저분자 기반이다 보니까 일동제약이 또 글쎄. 야이오파마랑 화이자랑 이렇게 딜 맺었다? 일동제약도 이거 사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각 회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3사한테 제안을 할 수 있고 물론 여기서 뭐 기술에 대한 어떤 게 나오냐가 중요하긴 한데 뭐 워낙 지금 빅파마들이 GLP-1을 다 노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태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다 잘 될 시간이 지날수록 다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왜 안 좋아요? 경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감정은 모르다 보니까. 감정, 주주들의 감정. 예,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한수석은 다 응원합니다. 모발 진짜. 관리, 피부 관리 또 무슨 관리 해요? 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비만약은 안 먹죠? 네. 그러니까 맞을까 생각 중이긴 해요. 맞을까 생각 중이야. 요즘에 식욕이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안 먹을까 해가지고. 네. 어쨌거나 백골을 키우면 안 돼요. 일단 커진 백골은 잘 안 줄기 때문에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저희 직원도 지난주에 마혼자로 맞았거든요. 네. 되게 식욕이 많은 친구였는데 못 먹더라고요. 그래요? 확실히. 네. 좀 더부룩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더부룩해가지고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술도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낙이 좀 줄어드네. 먹는 낙도 큰데.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분들도 있대요. 이게. 그래도 본인 신체 사이즈가 감소하는 걸 보면서 보는 낙은 또 생길 수 있는 그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후탄이니까. 지금 당장 식욕은 당장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